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도서관 전자정보팀장 김영환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식순에 의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통합형 전자도서관 구축이 있기까지의 경과보고를 남태우 중앙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실은 경과보고는 전임 관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시고 구축만 하시고 경과보고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통합형 전자도서관 구축 경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6, 27일 양일간 중앙대학교 도서관 사서연수회에서 워크숍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웹 환경에 적합한 DL의 구축의 개편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가 되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2001년 9월 3일 구축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4월에서부터 8월까지 외국 및 국내 유수 대학의 DL 구축 환경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24일에는 개발업체를 주식회사 호화정보로 선정을 해서 2001년 12월 28일 계약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3년 2월 28일로 1년 2개월간 계약기간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2일에는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실무위원회를 각 정보 시스템을 망라해서 11명으로 구성하게 이르렀습니다. 2002년 1월 3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인터페이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팀의 공간 마련을 도서관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4일부터 2002년 8월 10일까지는 120모듈나 되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시스템 시험 가동 및 보완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2년 9월 4일부터 9월 5일에는 1, 2캠 코디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9월 달에는 통합형 전자도서관에 대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달에는 데이터 컨버전 및 색인 재작성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2년 9월 16일에는 통합형 전자도서관 시험 가동을 1차 개편 홈페이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2년 9월 25일에는 IBM H70 2GB 메모리를 증설하여 시스템 보안 및 기능 개선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30일에는 드래곤 2018에 따라서 UI가 새롭게 탄생되어 UI에 맞는 2차 홈페이지 디자인을 완료하게 이르렀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통합형 전자도서관 구축이 완료되게 이르렀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신 UI 홈페이지로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4일
오늘 정식으로 개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은 박명수 총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제2002-788호 주식회사 코아정보 시스템 대표이사 이성준. 위 분은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계실 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근본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3년 2월 24일 중앙대학교 총장 박명수. 이어서 공로패 제2002-787호 중앙도서관 전자정보팀. 위 팀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가운데 성실한 자세와 뛰어난 창의력으로 대학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업무 처리에 힘써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합형 전자도서관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03년 2월 24일 중앙대학교 총장 박명수. 또한 총장님께서는 전자정보팀에게 부상으로 중일봉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중앙대학교 도서관이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식을 가지게 된 것을 전 중앙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한국도서관협회 이경구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 대학에서 오신 도서관진 관장님과 전문사서 선생님들께 대학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저는 제11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창조하는 새로운 중앙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앙가족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학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약 100여 개의 공사업을 시행하였고 대학 발전 기금 모금 운동에도 박차를 가해 2년간 166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대학교가 85년의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저력 있는 대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앙대학교 장단기 발전 계획인 드래곤 2018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한마디로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중앙대학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교육, 연구, 시설 환경 분야별로 중앙인 양성계획, 중앙팀 육성계획, 중앙터 조성 계획을 박차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통되는 통합형 전자도서관도 드래곤 2018 계획 중
교육 연구 분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에 정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를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 IT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는 디지털 세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개통되는 통합형 전자도서관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의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며 학문의 보고임을 감안할 때 대학을 평가하는 데 대학의 도서관이 척도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본교에서 대학의 교수 및 연구 지원과 더불어 많은 건물 신축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환경 개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형 전자도서관이 개통됨으로써 우리는 IT 시대의 정보 공유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학술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학술정보의 관리와 서비스 및 이용을 웹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종합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창조적 학문 연구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통합정보 시스템 개통식 시스템의 구축 완료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에서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해나가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게 기울여주신 이재영 전 도서관장님, 남태우 현 도서관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관장님과 전자정보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후화정보시스템 이승준 사장님과 그 개발팀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지하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수 이사장님께서 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식의 시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세기에는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20세기에 텔레비전이 지녔던 힘을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인터넷이 화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기본 목표는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접촉하여 원하는 정보를 창출하고 유통하며 획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전자지구촌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994년 12월에 도서관 정보 시스템 카리스가 개통되어 이어 2001년 8월에 카리스 시스템이 1차로 보완되었고 이번에 통합형 전자도서관이 개통됨으로써 국내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첨단 도서관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나 학술지와 학위 논문의 검색이나 대출 신청, 하대학 자료의 열람 신청도 집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학문의 요란인 중앙대학교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거형 전자도서관 개통을 위하여 애쓰신 이재영 전 중앙도서관장님과 현 남태우 중앙도서관장님에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취하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식을 계기로 중앙도서관이 대학의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보다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의뢰를 마치고 이어서 본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시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리가 있겠습니다. 이 단상에 계신 분들은 이 방청석 맨 앞좌석에 보시면 내빈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정보팀의 나창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외인을 모시고 통합형 전자도서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중앙대학교 도서관은 인쇄자료 중심의 정보 서비스였습니다. 급변하는 웹 환경과 증가되는 디지털 학술 정보,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저희 중앙대학교 도서관은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구축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통합형 전자도서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든지 약어 등은 2부 시스템 시연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간단히 내용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두 번째로 기본 개발 목표, 세 번째로 전자도서관 특징, 네 번째로 전자도서관 개념도, 다섯 번째로 전자도서관의 구성 및 내용, 여섯 번째로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그동안 인쇄자료 중심의 오펙 서비스에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고 디지털 학술 정보의 증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필요하였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자도서관의 리모델링이 요구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 공유 및 확대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 개발 목표입니다. 기본 개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자 서비스 강화, 두 번째로 전자도서관의 시스템 향상, 세 번째로 정보 통합 기반 구축을 하는 그러한 세 가지 개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자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은 특히 중앙대학교 검색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책임 통합 방식으로 검색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술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의 이동과 결합이 자유롭도록 전자도서관과 서지관리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환경에 맞는 강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도서관의 대략적인 개념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를 기반으로 한 1캠퍼스 서지관리 시스템과 2캠퍼스 서지관리 시스템이 에서 추출된 책임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책임 통합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책임 DB를 근간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전체적으로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통합형 전자도서관은 1캠퍼스 홈페이지와 2캠퍼스 홈페이지로 각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도서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통합형 전자도서는 크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두 번째로 이용자 시스템, 세 번째로 통합 검색 시스템, 네 번째로 교내 간행물 시스템, 다섯 번째로 강의 지원 시스템, 마지막으로 업무 지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화 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마이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도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이 라이브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메뉴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이용자 서비스, 우측 상단에는 정보 서비스 형태로 안정감이 있고 균형감 있는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의 정적인 이미지와 단순한 이미지에서 동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로 구조 개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학교의 UI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시스템입니다. 이용자 시스템은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 웹 기반의 통합 서비스와 그리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첫 화면입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푸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열람실 좌석 현황 서비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서도 열람실 현황을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열람실별로 전체 좌석수, 사용 좌석수, 잔여 좌석수, 그리고 이용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좌석 배치도가 나와서 좌석 번호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폴입니다. 라이브 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도서관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여서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선정리 요청 서비스입니다. 우선정리 요청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대상들로 이용자가 필요하고 긴급히 요청하는 도서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현재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도 이번에 우선정리 요청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선정리 요청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중앙대학교 도서관리 시스템이 도서가 구입이 되면 구입한 이후에 주문, 입수, 열람, 정리, 열람 비치에 대한 각각의 도서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용자에게 우선정리 요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급 서비스입니다. 발급 서비스는 특히 중앙대학교 학생이 외부 기관이나 외부 도서관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직접 도서관에 방문을 하여서 그동안 이용 의뢰서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용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시스템입니다. 검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검색 엔진을 사용한 퍼포먼스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대학교와 같이 양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1캠퍼스 수장 자료와 2캠퍼스 수장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문과 서지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요. 마지막으로 K 프로토콜을 이용한 분산 통합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그러한 검색 시스템의 특징을 간단히 개념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캠퍼스 서지관리 시스템과 2캠퍼스 서지관리 시스템에서 각각의 책임 데이터를 추출을 하여서 통합 책임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 책임 DB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1캠과 2캠퍼스의 소장 자료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본 개발 프로젝트 후반부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분산 통합기 적용 방식입니다. 외부 기관에 있는 DB를 자관 소장 자료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검색 시스템입니다. 즉, 이종 간의 DB에 있어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분석하여서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 통합기를 저희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내 간행물 시스템입니다. 교내 간행물 시스템은 학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자원들을 도서관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학내에서 지식경영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상 자료 유형으로서는 학위 논문, 연구서 학회지, 연구 결과물, 행사 자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위 논문은 저희 대학이 전국대학 최초로 99년부터 학위 논문 업로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번 통합형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리모델링하였고 또한 저작권 관리 기능도 보완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인 연구서 학회지, 연구 결과물, 행사 자료 시스템도 학위 논문과 마찬가지인 업로딩 시스템을 기본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집, 가공, 관리, 검색의 일괄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또한 원문 변환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와 연계한 통합 검색 기반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탈화된 교내 간행물 시스템입니다. 교내 간행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위 논문, 또 학회지,
연구 결과물 행사 제로 시스템이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잠시 교내 간행문의 데이터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 또 연구 결과물을 작성한 교수님, 그리고 연구소 학회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그리고 행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서버에 파일로 업로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딩된 파일들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서 정상적인 논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개인 공지사항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파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 변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 한글이나 MS 오피스 계열로 작성된 학술 정보는 컨버터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인 PDF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파일들은 다시 책임 생성을 하여서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본 행사 자료로 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강의 지원 시스템은 먼저 교수님이 종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강의 기획서에 강의 도서, 또 학술 기사, 그리고 인터넷 정보원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학사 시스템인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이를 DB화하고 그리고 DB화된 데이터들은 도서관 시스템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입된 강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서관 서지 시스템에서 도서 구입과 소장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소장 처리를 하고 그 강의 도서가 본교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들은 저희 중앙대학교 서지관리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모두 처리가 된 강의 도서에 대해서는 강의 정보로 웹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는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 도서를 구매할 경우에도 강의 도서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님의 강의 도서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의 자료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서 그때그때 교수님이 강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강의 지원의 시스템 개념들은 먼저 학생들이 대학, 학과, 교수별, 또 강의별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신속한 도서 구입과도 연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수 간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의를 좀 더 내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지원 시스템은 도서관이 학생과 교수 간에 보다 더 충실한 강의를 위해서 중개자로서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지원 시스템입니다. 업무 지원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사 연계 시스템입니다. 학사 연계 시스템은 중앙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한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학내에 있는 홈페이지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도서관 홈페이지로 접근 시 한 번의 로그인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싱글 사인 로그온 방식인데요. 데이터 홈페이지의 이용이나 여러 사이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증 분실이나 재발급 관련 또는 효고각 처리 시 학사 시스템과 도서관 시스템이 그동안 연계되지가 않아서 도서관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DB 연계를 하여서 학사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전형적인 사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서가 업무 지식이나 또는 개인적인 정보 지식들을
개인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석 구성원들 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조직 불균형도 해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L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전자도서관 서비스들 가운데 DL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편리하고 다양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속 통계나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여서 손쉽게 현재의 상황을 관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게시판 관리라든지 데드사이트 관리, 이 데드사이트 관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정보원과 서비스되는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DL에 있어서의 다양한 통계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대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도서관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술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원문 DB 구축의 비용의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지원 기반 강화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통합형 전자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서 계속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개발 후반부에 진행되고 있는 K-프로토콜 분석을 이용한 분산 통합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서 본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 서비스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외부 기관들의 DB들까지도 포용을 해서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서비스에서 보다 더 입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영상 매체 정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문화예술 쪽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러한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이나 영상 정보들을 도서관에서 연계해서 자료 관리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나 바이러스 해킹, 여러 가지 인터넷 네트워크 사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형 전자도서관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를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2부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도서관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왼쪽에 이용자 서비스 부분과 그다음에 상단 부분에 정보 검색의 통합 검색, 그리고 구독 저널리스트 학술 대비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인증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상현이라는 학생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하시면 이용자가 도서관으로 건의한 혹은 신청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관의 답변이나 그 진행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 대한 메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희망도서 신청 조회, 원문 복사 신청 조회, 외부기관 이용 일에서 세 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시스템이 어떤 폼으로 이용되고 관리되는지를 직접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희망도서 신청 조회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신청한 총 건수와 그 상세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기 이전에 동일한 도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신청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당 서명이나 저자 등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입력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동일 도서를 다른 사람이 신청을 기존에 했다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책이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도서라면 해당 도서가 검색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서명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알림 신청이라는 부분에서 알림 신청함을 설정을 하시면 비록 이 도서가 이상현이라는 학생 본인이 신청한 도서는 아니지만 이 도서가 도서관에 열람비치 되었을 때 개인 공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동일 도서가 희망 도서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신청 폼입니다. 희망 도서 신청 과정과 그 관리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제가 해놨긴 했는데 제가 서명과 출판사, 저자 부분을 기입을 해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명, 출판사, 저자, 기타 사항들을 입력하신 후에 등록 아이콘을 이용자는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도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화면과 함께 보시는 화면은 희망도서 신청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맨 상단부에 그 부분이 나타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용자가 신청한 이러한 부분을 관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지 관리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DL 관리자 화면입니다. 관리자 화면의 수서 시스템 화면입니다. 신청도서 결정 부분에서 희망도서 설정 후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제가 신청한 나사 우주개발의 비밀이라는 해당 도서가 신청 들어온 부분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를 클릭 후 하단 부분에 보시면 낙권 결정과 구입 보류, 구입 취소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입 보류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구입 보류를 하게 된 여러 사유를 설정한 후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입 보류 사유가 이용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구입 취소 아이콘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입 보류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설정한 후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취소 사유가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낙권 결정 부분은
희망도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낙권 결정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기입할 부분을 기입한 후에 적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 완료 그 박스가 뜨게 되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사라진 화면을 여러분들이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결정이 들어간 부분이며 다음 단계 주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희망도서 신청 알림 화면입니다. 취소가 되었거나 도서관에 연락 비치되었을 경우 보시는 화면처럼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용자 서비스 파트에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원문 복사 신청 조회입니다. 해당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현재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캐리스 시스템과 NDSL 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링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에 익숙한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바로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아이콘을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원문 복사 신청의 경우 확인 원문을 신청할 수 있는 폼과 연속 간행물을 신청할 수 있는 폼 두 가지 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신청 처리 과정과 관리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인 원문 폼을 이용해서 테스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문명, 저자, 수여기관, 그리고 확인 연도, 그리고 복사 범위는 전원 혹은 일부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신청 범위는 해외 포함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 방법 또한 일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런 발송 방법을 이용자 임의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확인 논문의 경우는 캐리스 시스템을 한 번 더 검색하겠느냐 하는 컨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 간행물의 경우는 NDSL 시스템을 한 번 더 검색하겠느냐 하는 컨펌 창이 뜨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희망도서 신청 완료 화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 관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 접속을 위해서 로그아웃을 하고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로 다시 재접속하겠습니다.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 후 어드민 아이콘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 서비스 관리 부분에 원문 복사 신청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제가 신청한 방금 전에 제가 신청한 통합형 전자도서관이라는 이러한 원문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현재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신청자 부분에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신청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함께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원문이 도서관으로 도착했을 때 이용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택 포인트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용자가 신청한 원문 내역이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가 예를 들어 이러한 논문에 대해서 캐리스 쪽으로 신청을 했다 할 경우는 캐리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는 의뢰가 되겠죠. 그리고 처리 사유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한 후에 가격을 입력을 하셔도 좋고 가격이 처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처리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과 이메일로 원문 신청한 부분에 대한 처리사항이 공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문 신청에 대해서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프레임에 통계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원문 복사 서비스 통계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2003년 1월 1일부터 2월 24일 현재까지 의뢰 기간별 연속 간행물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 기간별 통계는
설정 기간 동안 캐리스의 토탈 몇 건, NDSL 쪽으로 토탈 몇 건이 의뢰가 들어갔다 하는 상세 결과 화면이, 통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 간행분별 통계입니다. 설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연속 간행분에 대해서 몇 번의 중복 신청이 들어갔다 하는 통계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중복 신청이 들어간 저널에 대해서는, 연속 간행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굳이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원문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도서관에서 나중에 구독을 하게 되는 수석 파트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자 서비스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외부기관 이용 의뢰서입니다. 외부기관 이용 의뢰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이용 의뢰서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참고실에서 수동적으로 타 대학 이용 의뢰서 그 증서를 발급하던 부분을 웹상에서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바로 프린트해서 해당 대학으로 가져가서 해당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대학교면 경기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복사 목적을 설정하시고 복사 연락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발급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처럼 웹상의 외부기관 이용 의뢰서가 바로 프린트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이용자가 프린트해서 해당 대학으로 가져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외부기관 이용 의뢰서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좀 전에 보셨던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 부분에서 외부기관 이용 의뢰서 발급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연락기간, 즉 설정 기간 동안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이용자별, 즉 어느 이용자가 몇 번 이용 의뢰서를 발급했다 하는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대학별, 설정 기간 동안 어느 대학에 몇 번의 연락 의뢰서가 발급됐다 하는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외부기관 연락 의뢰서 발급 이력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어떤 이용자가 어느 대학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방문을 했다 하는 보다 상세한 그런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정보 검색의 통합 검색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검색창을 보시면 상단 부분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보시면 단행본이나 연속 발행본 이런 것들을 임의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설정하면 모든 자료들이 다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 캠퍼스 또한 서울 캠퍼스, 즉 1캠퍼스와 2캠퍼스를 개별 검색하실 수도 있고 통합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 이용자가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는 자료를 검색을 한다고 한다면 이용자는 이런 식으로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화면은 전체 즉 8,479건에 대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연속 간행물, 단행본 그리고 항의 논문이 모두 통합 검색된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확인 논문의 경우는 현재 좀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저희 나청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원문 부분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체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현재 저희 중앙대학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바로 웹상에서 PDF 형태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용자가 찾는 자료가 비록 통합 검색을 하긴 했지만 연속 간행문의 경우는 바로 연속 간행문 아이콘 클릭해서 연속 간행문만 해당 연속 간행문만 화면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쇄 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자료 폼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같이 통합 검색됐습니다. 전자자료 폼 역시
저희 통합 검색 룸에서 바로 원문 클릭 시 해당 전자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행본의 경우도 클릭하면 단행본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단행본을 보시면 인쇄본 형태로 제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부분과 원문 부분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많은 대학들이 구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넷 라이브러리 이북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현재 저희 오펙 상황에서 통합 검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해당 원문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넷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단어문을 이북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마이 라이브러리 기능과 같은 바구니 기능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시 통합 검색으로 넘어가서 전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도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우선 정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찾는 자료가 5성식 생활영어라면 5성식 생활영어라고 이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현재 소정을 하고 있으면 5성식 생활영어라는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정보, 즉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이 해당 자료가 정리 중이다는 자료 현황이 뜨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의 한 가지 특징은 그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함과 동시에 그 자료가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주문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정리 중인지, 열람 비치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용자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현황에 정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좀 빨리 봐야겠다, 일정한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빨리 봐야겠다 이럴 때는 이 아래 부분에 그 우선적인 요청을 하는 합당한 사유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포트 관련이라고 하면은 다 해주진 않겠죠. 근데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정리 요청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선정리 요청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우선정리 요청을 한 부분을 이 관리자가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저희 관리자 DL 서치 시스템의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DL 관리자 화면의 편목 시스템 부분입니다. 화면의 맨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방금 우선정리 요청을 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목록 작성과 소장 처리, 요청 취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희망도서 신청과 비슷하게 소장 처리 같은 경우는 복권인 경우는 그냥 소장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목록 작성은 바로 우선정리 처리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요청 취소는 이렇게 사유를 봤더니 관리자가 이해하기 힘든 사유다, 그런 기타 사유에 의해서 요청 취소를 할 경우는 요청 취소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화면은 우선정리 요청에 대한 그 알림 서비스 화면입니다. 보시면 화면은 제 이메일로 날라온 그 이메일인데요. 그 취소가 되었건 할 때 그 처리 과정을 이용자 이메일로 공지를 해주는 알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구독 저널 리스트 부분입니다. 이 구독 저널 리스트 부분은 통합 검색에서도 물론 다 검색이 되고요. 그 외에 현재 저희가 구독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인쇄 저널하고 그 전자저널들만을 연속 가맹들만을 국내외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독 저널 리스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해당 저널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나다 순 알파벳 목록에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신 후에 해당 가나다 순을 시작하는 저널을 확인 후에 전자저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URL이 링크가 되겠죠. 통합검색처럼. 그래서 클릭하면 보시는 부분 그 저널의 연속 가맹 같은 경우는 키스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독 저널 리스트는 주제 분류별 검색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전공하는 혹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 주제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 분야만 우선 결과를 보이게 한 다음에 또 검색을 해서 해당 저널을 찾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전자저널하고 웹TV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전자저널과 웹TV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드링크를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자저널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웹TV에 속해 있는 전자저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이 되죠.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자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DL 관리자면의 연관물 파트입니다. 연관물 파트에서 전자저널 반입 모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현재 국내 전자저널과 해외 전자저널들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DB 코드, DB들이 쭉 되어 있고요. 이 DB는 현재 저희가 임의로 잡은 DB 코드입니다. 이 DB 코드는 저희가 DB 코드를 적는 따로 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DB 코드를 삭제 및 추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앱스코스트의 NAH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로 구독을 하게 됐다 할 경우는 바로 일괄 반입을 통해서 이용자가 이용자 시스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서지수가 0건으로 찍히게 되고요. 저널 반입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리스트를 선택을 한 후에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반입이 되면서 막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 시스템에서 바로 이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건 이런 식으로 바로 반입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 DB를 구독 중지하게 됐다, 이용률이 없어서 구독 중지하게 됐다 할 때는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건, 두 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일괄적으로 추가 삭제하는 게 불편하다 하실 때는 또 따로 한 건, 두 건 이렇게 삭제, 막 데이터를 따로 삭제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학술 DB 부분입니다. 학술 DB는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그 DB나 전자저널들을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지초록, 원문, 국내, 뭐 2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학술 DB는 자주 그 저널이 업데이트 된다거나 캔슬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학술 DB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자모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에서 왼쪽 프레임에 학술 DB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리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학술 DB 분류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좀 전 화면에서 보셨던 그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이 카테고리를 더 추가하실 경우는 분류 부분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학술 DB가 추가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폴더가 추가가 되게 되죠. 이 부분에 또 DB를 삽입하면 되고 이런 폴더는 이동 및 삭제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술 DB도 또 통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냐면 이 통계 부분에 이 통계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중간 부분에 학술 DB 이용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학술 DB 이용 통계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일정 조회 기간 동안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어떠한 DB가 몇 번 이용이 됐다 하는 이러한 통계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DB를 새로 구독한다거나 또 이용이 많이 안 되는 부분, 끊게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통계가 많이 참고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통계 부분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통계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별, 월별, 연도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접속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2003년 2월 24일은 현재까지 1921명이 접속을 했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사용자 모니터링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시간 저희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한 이메일과 로그인 시간, 그다음에 접속 IP 등 이러한 부분을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적인 이러한 통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끝이고요. 이어서 저희 전자정보팀의 조상원 선생님께서 저 바톤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도서 서비스는 매 학기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교내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 시스템에서는 그 강의도서 정보를 반입을 받아서 그 강의에 대한 강의도서와 인터넷 정보원, 강의 참고 정보 등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기, 대학, 학과, 강의, 교수별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문헌정보학과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특정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학과에서 서비스되는 강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명과 담당 교수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조직 연습이라는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강의의 강의 도서 그리고 강의 참고 자료 등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목록 실습이라는 강의 도서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화 목록 실습이라는 강의 도서에 대한 도서관의 상세 서지 정보와 소장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강의 참고 자료에서는 인터넷 정보원이라든지 학술지 기사 이런 자료들이 서비스가 되고 또 인터넷 정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수명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모든 강의에 대한 강의 도서와 강의 참고 자료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강의 도서를 클릭을 하면은 해당 강의에 대한 상세 서지 정보와 소장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또한 강의 참고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강의 도서가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 화면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화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강의 도서 정보를 관리를 하는지 관리자 화면으로 가서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업무 지원 시스템의 강의 수서 시스템 중에서 강의 도서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기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교내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반입된 강의 도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번 정도밖에 안 나는데요. 이미 다음 주가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강의 도서를 반입을 받아놓고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연을 위해서 6번의 샘플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 도서가 나오는데요. 자, 소장 처리를 선택을 하시면은 해당 강의 도서와 도서관의 서지 정보와 소장 정보를 링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강의 도서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다면은 납부 결정이나 일괄 결정을 선택을 해서 해당 도서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강의가 시작을 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열람 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명재평 간춘의 문학 원론이라는 강의 도서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다면은 납부 결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강의 도서가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런 강의고 또 이런 출판사, 저자명 어떤 출판사를 선택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처리가 완료되어서 수서의 단계인 결정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중원, 입수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정리를 하게 돼서 열람 비치가 되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강의 도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가 되고 서비스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는 강의 도서와 강의
강의 참고 정보, 그러니까 연속간의 뭐 기사라든지 인터넷 정보원도 서비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인터넷 정보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정보원이나 하수치 기사 같은 강의 참고 자료의 경우에는 이런 인터넷 정보원이나 강의 참고 이런 하수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최신성이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홈페이지에서 그때그때 바로 새로운 자료가 생길 때마다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용자를 로그아웃해서 교수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좀 전에 보았던 윤선영이라는 교수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 도서로 들어가고요. 자, 담당 교수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이상현이라는 학생의 화면과 같이 해당 교수님이 하는 강의에 대한 모든 강의와 강의 도서, 강의 참고 자료 등이 좀 화면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화면과 좀 다른 점이 눈에 보이시죠? 바로 추천자를 추가라는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콘은 교수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강의에만 이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자를 추가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연속간행물 아니면 인터넷 정보를 선택을 해서 강의 참고 정보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도서, 크게 강의 도서와 또 강의 참고 정보 이렇게 어떻게 서비스되고 관리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또 강의 도서 서비스에서는 또 한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강의 도서 적합성 평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강의 도서 적합성 평가라는 어떤 서비스냐면 자, 다음과 같이 도서관에서 이미 강의되어 있을 반입된 강의 도서뿐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신규 도서가, 만약에 신규 도서가 들어왔을 적에 강의 도서와 같은 주제 분류 번호의 도서가 들어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교수님께 이러한 책이 들어왔는데 강의 도서로 적합을 합니까? 이런 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런 메일을 통해서 교수님이 이 책은 우리 강의에 적합하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희 도서관 시스템에 다시 이 메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강의 도서의 추천 자료로 이 강의 도서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강의 도서에서는 크게 강의 도서의 서지 정보와 소자 정보를 서비스했고요. 그 다음 또 강의 참고 정보에 대한 서비스했고, 또한 강의 도서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의 서비스를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강의 도서 서비스는 마치고요. 그 다음 교내 가맹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내 가맹물 시스템입니다. 교내 가맹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확인 논문 시스템, 연구소 가맹물 시스템, 연구 결과물 시스템, 행사자료 시스템, 이렇게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내 가맹물 시스템은 앞서 프레젠테이션도 자세히 들으셨지만 교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런 4가지 시스템은 모두 업로딩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고, 그 관리 툴은 이용자들이 업로딩을 하게 되면 관리자는 그것을 승인을 하고 또 가공을 하고 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흐름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시스템 내에서 교내 원문 파일을 수집을 해서 PDF 파일로 변환을 하고 또 색인 생성하고 막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 DL과 라스가 연계됨으로써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교내 원문의 DB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또한 확인 논문 공개 동의서 아니면은 다른 시스템에서는 업로딩 확인서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와 콘텐츠 확보를 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네 가지 시스템은 모두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네 가지 수집, 승인, 가공, 검색 등의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확인 논문 제출 시스템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논문 제출 시스템은 아까 보셨던 교내 가능물 네 가지 시스템이 모두 들어있는 화면에서도 접속할 수 있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왼쪽 프레임 보시면은 확인 논문 제출이라는 그런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논문 제출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확인 논문 시스템의 홈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업로딩을 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제가 최창수라는 대학원생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용자의 홈페이지 화면에 논문 제출 기간이라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 자, 개인정보 수정을 먼저 하는 논문을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죠. 자,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락처 아니면 소속 정보 등을 등록을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논문 등록 화면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확인 논문 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확인 논문 이용 동의서를 오프라인상으로 서류상으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 시스템에서는 확인 논문 이용 동의서를 온라인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또한 보다 콘텐츠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인 논문 이용 동의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동의함을 선택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대학원생이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두 동의서를 또 따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함을 선택하면 논문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문 제목, 부제목, 영문 제목 등을 입력을 하고 초록, 목차 등을 입력을 하고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등을 논문 파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록이나 좀 목차를 입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미리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자가 업로딩 한 것을 관리자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로그아웃 한 뒤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같이 보시는 화면은 관리자 화면입니다. 자, 논문 조회 승인을 들어가면요. 자, 다음과 같이 방금 전에 최창수라는 미리 오전에 올렸던 최창수라는 대학원생이 올린 논문 등과 기간, 처리 상태, 학번, 성명 등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두 25건이 올라왔는데 성명, 학번, 논문 제목, 연락처, 소속, 처리 상태, 지금 어떤 처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공개 여부에서는 이 학생이 이 논문을 공개하는 것을 동의를 했는지 그 여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논문 제목, 최인원 소설 연구라는 논문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이 입력한 자세한 내용이, 서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논문 제목과 부제목, 영문 제목 이런 것이 나오고, 초록을 입력한 화면이 나오고, 또 목차를 입력한 화면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 첨부된 논문에서는 이 학생이 올린 논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 서지사항과 원문 등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초록이 제대로 안 올라와 있다가, 아니면은 목차가 안 올라와 있다, 아니면 원문에서 그림 파일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악보, 그림 파일, 사진 이런 파일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양식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승인해서 수정 요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이용자에게 이메일 혹은 개인 공지사항으로 이 논문을 수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논문이 정상적인 논문이라면은 정상 처리를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에서 논문 승인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문 승인이 관리자단에서 마치게 되면은 뒤에 시스템 내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논문을 PDF 파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 색인을 생성하고 마크 데이터를 생성해서 라스와 연결해서 여기 있는 학위 논문에서의 검색뿐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도 가능하고 아까 보셨던 박원선 선생님이 정보고세 설명했던 그 학위 논문의 원문이 열리는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왼쪽 프레임 맨 밑에 보시면 마크 데이터 생성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연도와 학기를 생성해서 파일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해당 학기에 대한 모든 파일들이 마크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나스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논문을 업로딩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 논문이 정상 처리되었으며 논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라는 그런 화면을 받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PDF 변환 완료라는 지금 이 자신의 논문의 처리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 처리됐으면 정상 처리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PDF 변환이 완료됐으면 PDF 변환 완료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PDF 변환이 실패한 경우에도 PDF 변환이 실패했다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논문 확인서 발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올린 논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또 자신이 원문 파일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확인서 발행을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이 온라인상으로 또 확인 논문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대학원에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학위 논문은 논문 검색 이런 부분에서 논문 제목, 저자, 초록, 목차 등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또 학과 전공별로 또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한 대학원별 검색에서 각 대학원별로 들어가서 또 학과, 학위 종별, 학위 연도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개인정보 등록 화면, 개인정보 수정 화면에서 이런 대학원, 학과, 학위 종별 그런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학원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구소 결과물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 제출 시스템과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학위 논문과 다른 점은 연구소 발행물들은 연관물이기 때문에 서지를 생성하고 즉 연구소 학회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 번호를 생성하고 기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 학위 논문과 다른 점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연구소 학회지 관리에서 해당 연구소별로 학회지, 간행물들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교육문제연구소의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이런 방식으로 해당 연구소에 해당 간행물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간행물에 대한 또 번호사항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당 간행물에 대한 번호를 등록을 하게 되고 또 해당 번호에 대한 또 기사를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사명을 입력하고 저자를 입력하고 페이지를 입력하고 원문 파일을 업로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이렇게 업로딩을 하게 되면은 또 관리자는 앞서 확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하게 되고 또 시스템 내에서는 파일 변환을 하고 태기를 생성하고 막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연구 결과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물 시스템의 대상 자료는 중앙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학교에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 이외의 학술진흥 재단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쓰신 논문에 대한 논문을 등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물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것도 역시 학예 논문과 같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사자료 제출 시스템입니다. 행사자료 시스템 말 그대로 교내에서 열리고 있는 뭐 세미나라든지 학회의 모든 행사의 자료집 등 모든 행사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행사를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행사에 대한 행사 자료를 등록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역시 관리자에서 승인하고 변환하고 생성하고 막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은 학예 논문과 동일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내 간행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보통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사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커뮤니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서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사서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왼쪽 프레임에 사서 커뮤니티라는 그런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서 커뮤니티의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서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도서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지식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커먼 스토리지, 마이 스토리지, 쉐어 스토리지, 모두 서치 이렇게 5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커먼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모든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올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왼쪽 프레임 보시면은 일반 자료, 코드의 설치, 휴지통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각 폴더는 자유롭게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료를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자료가 나오고 또 자료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자료에 대한 작성자, 또 유형, 자료명, 또 요약, 또 첨부 파일에 대해서 나오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의 원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 스토리지는 각 개인에게, 각 구성원의 각 개인에게 할당된 공간에 자신의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역시 왼쪽 프레임의 각 폴더는 자유롭게 자신이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자료라는 폴더를 보시면은 폴더 밑에 손바닥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폴더를 공유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 폴더를 공유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본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조건 다른 사람과 이 폴더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폴더를 공유된 폴더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해당 폴더를 공유해서 보겠다는 신청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신청을 승낙을 하거나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낙을 한 사람만 같이 폴더를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유된 폴더들은 쉐어 스토리지에 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공유한 폴더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폴더들 이런 폴더들이
쉐어스토리지에 모두 다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도 부분은 자, 질의응답, 뉴스 공지사항 등 게시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서치 부분은 이런 사서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자료 등을 뭐 등록일, 기간, 또 검색어 등을 입력을 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지원 시스템과 또 교내 가는 시스템, 또 사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개발팀의 개발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발표자 입장에서 또 더 많이 보여드리고 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전자정보팀이나 또 각 모듈 담당자분께 질문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PC를 출구 옆 데스크에 준비해 놓고요. 답변해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그 고성환 전산 운영위원 그리고 또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던 그 개발팀 또 저희 전자정보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그 답변에 좀 성실하게 이렇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조촐하지만 그 위원회 자리에 꼭 참석하시고요. 도서관 상호간에 유익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재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2003학년도 학기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바쁘시고 현장에서도 바쁘시는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차입니다. 소차를 차렸습니다만은 다가오셔서 함께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관장님 일로 오세요. 자, 제가 따라드려야죠. 부관장님이 건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건배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중앙대학 도서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학,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이 아마 실무에 그때 아마 전해드린 그 아니에요, 아주 잘했어요. 인력차입니다. 상당히